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밴쿠버 생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하는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밴쿠버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정말 좋은 도시라는 거 모두 잘 이해하셨나요? 하지만 밴쿠버에서 반려견을 합법적으로 입양하는 방법 및 절차는 매우 깐깐하고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펫샵을 통한 거래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만큼 소중한 반려견이 쉽게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입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일반인이 대규모로 개를 사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면허가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를 대량으로 사육하지 못하고 면허 소지자도 강아지 사육 장소가 쾌적한 수준이 아니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으로 사육해서 대량으로 거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르던 반려견이 강아지를 많이 낳아서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내는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입양 방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마음에 드는 반려견을 만나기 매우 힘들고 온라인으로 입양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고액의 입양비를 요구하는 등의 사기 사례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순종개는 모두 등록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서 없이 판매한다거나 순종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돈을 요구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반려견을 만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동물보호소를 통하는 것입니다. 시와 동물보호단체들과 연계된 동물보호소에서 자신과 잘 맞는 반려견을 찾아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단, 입양까지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밴쿠버에서 어떻게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는지 과정을 따라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소를 아무 때나 방문해서 바로 반려견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방문 전에는 먼저 반려견을 살펴보고 만나고 싶은 반려견을 정해 방문을 원하는 날짜를 잡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펫파인더 홈페이지를 통해 나이와 성별, 크기 등을 비롯해 사진을 볼 수 있는데 꼼꼼히 살펴보고 정하도록 합니다. BCS PCA에서도 입양이 가능한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계정을 만든 후 프로필을 등록합니다. 원하는 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면 직원이 입양인을 선택해 연락을 주게 됩니다. 방문을 할 때도 입양 신청이 혼자만 강아지를 만나면 안 됩니다. 가족 모두가 총 출동!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강아지와 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동물보호소 직원이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현재 다른 반려견이 있다면 그 반려견도 함께 사는 게 가능할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동행해야만 합니다. 입양하고자 하는 강아지를 만났다면 가족이 함께 산책을 해보며 잘 살 수 있을지를 점검합니다. 야외에서 강아지를 잘 핸들링하지 못하거나 공격성을 나타내거나 현재의 반려견과 트러블을 일으키는 등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입양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입양 신청서를 써야 하는데요. 입양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정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많습니다. 입양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가족 구성원 전부와 알레르기 유무, 낮 시간에 강아지를 돌볼 사람, 강아지를 돌보는 데 계획한 1년 예산, 집의 환경 등은 물론 얼마나 강아지를 산책시킬지에 대해서도 기록해야만 합니다. 강아지 입양 여부만이 아니라 그 후 관리까지 꼼꼼히 신경 쓰기 때문에 쉽게 입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신청서를 점검하면서 거주지가 반려견에게 적합한지를 동물보호소와 입양심사관들이 판단합니다. 상황에 따라 집주인 또는 부동산 관리자에게 연락을 해 확인하거나 집을 찾아와 점검하기도 합니다. 신청서를 검토해서 입양을 결정하는데 보통 4에서 5일이 걸립니다. 만약 수의사의 진찰이 필요하거나 의학적인 문제가 있다면 좀 더 걸리기도 합니다. 처리가 다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입양비 지불이 남아 있습니다. 입양비는 세금을 제외하고 밴쿠버시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 반려견과 함께 생활이 시작됩니다.
보시다시피 캐나다 현지에서 동물보호소를 통해 입양을 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쉽지 않습니다. 일단 캐나다 자체에 유기견이 많은 편이 아니고 소형보다는 중형견 이상이 큰 편입니다. 또한 까다로운 입양 절차 때문에 쉽게 입양을 하기 어려워서 해외 입양을 선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해외 입양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려견을 사랑하는 도시 밴쿠버의 죽음을 앞둔 유기견을 해외 입양하는 사례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아직 한국에선 강아지를 펫샵에서 거래하고 있고 입양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많고 또 강아지 보호소에서는 일정 기간 강아지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기견을 안락사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 친구들을 주로 입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락사를 하지 않아도 되어 생명을 구할 수 있기도 하고 캐나다의 까다로운 강아지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아지를 이동해 오는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입양하는 분이 직접 한국으로 들어가 강아지와 함께 동반 입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절차입니다. 아니면 강아지를 화물칸을 통해 캐나다로 이동 절차를 요청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봉사자를 찾아 입국을 부탁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이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봉사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고 입국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은 문제가 없긴 하지만 심사관에 따라 심각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과정에 강아지를 사고 파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입양 절차가 어느 방식이든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강아지를 물건처럼 쉽게 구입해 실증 내고 유기하지 않기 위함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 있는 양육을 위해선 입양이 어려운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캐나다 밴쿠버가 왜 강아지가 살기 좋은 도시인지 좀 더 잘 이해되시죠? 반려견을 쉽게 입양할 수 없고 그 자격을 꼼꼼히 따져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 있는 분들만이 강아지와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만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고민을 거듭해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반려견과 함께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평생 함께할 계획을 꼼꼼히 잘 짜셔서 마음에 맞는 가족 맞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반려견을 입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밴쿠버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